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군문에서 국가정보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흥수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가정보학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국가정보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은 본래 여기 보시면은 박쥐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그렇죠? 박쥐는 뭡니까? 밤에 보죠.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근데 옆에서는 보니까 위에 타고 있죠. 이렇게 위에 또 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무리 정보를 한다고 자기가 높이 날아서 본다고 보더라도 또 위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24시간 또 항상 이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사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정보를 잘 판단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알 때 빨리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거는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오랫동안 정보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보면은 그 인상을 지워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왼쪽에 보면은 남자 얼굴이죠. 이렇게 계속 가면서도 이 남자 얼굴을 한번 보고 나면은 계속 그 남자 얼굴에 대한 잔상이 남아가지고 끝에 가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여자를 한번 봤더니 계속 가면서도 아닌데도 끝까지 여자를 고집하는 이런 정보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첫인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첫인상을 안 바꾸려고 그래. 근데 융통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모습이 보일 거고. 자, 그럼 저는 누군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군에서 저 정보 과정이 그나마 최고의 교육 과정입니다. 정보를 하는 사람들. 저기서부터 저도 정보를 출발했고, 그리고 외국 하와이라든지 한미연합사, 유엔사에서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정보 과정을 하고 또 학원에서 전역을 후에 학원에서 국가정보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가렵고 뭐가 아픈지 다 파악이 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질문 하나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정보라는 게 뭐냐? 자, 보시다시피 인포메이션도 있고 인텔리전스도 있죠. 그런데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IT 하면 인포메이션 테크니컬이죠. 그건 뭐냐? 이건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는 인포메이션이 정보로 다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군에서는 이 인포메이션이 아닌 이 인텔리전스로 통합니다. 그럼 인텔리전스는 뭐냐? 이렇게 자료, 첩보, 정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산물, 이 생산물을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와 이 정보에는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 자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았다는 그게 끝이고, 이거는 뭐냐? 그 알았던 내용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바로 우리 이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정보는 바로 이 인텔리전스를 배우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국가정보학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제일 위에 보면 총론이 나오죠. 총론에서는 정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국가정보는 무엇인가? 그러면 국가정보를 연구하는 국가정보학은 또 뭘 연구하는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정보라는 것은 이 사이클이 있어요. 큰 사이클을 돕니다. 이 정보 순환 단계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정보를 달라.
그러면은 그 정보를 달라는 접수한 부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수집한 것을 다시 처리해서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분석한 것을 하나의 산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정보순환 단계랍니다. 이걸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전체를 그러면은 누가 하느냐? 이런 정보 활동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방첩 활동, 그 다음에 방첩과 보안, 그 다음 비밀 공작, 그 다음에 테러와 범죄, 사이버 테러와 범죄, 사이버 전자전. 전에는 이게 사이버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이버 전자전까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경제산업 정보, 뭐 보안 다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많은 업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건 그 정보순환 단계. 그런데 정보순환 단계에서 하지만은 이제 그걸 그 위에 또 정보가 활동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다 체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국가정보기구. 그러니까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주요 국가들의 그러면 각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피고, 그러면 국가정보기관들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독재시대 때 국가정보 중앙정보부 하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독재국가에서의 국가정보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정보기관, 즉 말해서 민주주의 때는 뭐가 제대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떻게 국가정보기구를 통제하는가. 지금 우리 뭡니까? 국가정보기구 하면은 국가정보원이 있죠. 바로 그런 정보원을 누가 통제하는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몰라요. 이게 통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러나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 그걸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보직렬하면, 야, 정보직렬을 선택을 하면 과연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하는가? 도대체 뭘 업무를 수행하는가?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가가 궁금하죠? 자, 보면은 군사정보와 기술정보. 크게 우리가 군사정보, 아까 순환 단계에서 나왔던 거기 보면은, 수집, 요구 수집, 처리, 분석, 생산 나오죠? 바로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군사정보라. 그리고 기술정보는 그 중에서 수집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수집하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정보를. 그러니까 이 분야와 이 분야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군사정보에서는 각 전략제대, 작전제대, 전술제대 전부 다 뭐다? 군사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또 제대별로 연습, 훈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제대별이지만 여기는 훈련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훈련을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를 두고 훈련하는 걸 전국급. 그 다음에 그보다 그 전국급을 위해서 아래 부대들이 수행하는 부대들을 우리가 작전사, 전술제 부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 훈련에도 직접 여러분들이 참가한다는 거죠. 이 군사 정보를 수행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보안 업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뭐 군사 보안을 하든 군사 정보를 하든 기술 정보를 하든,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행정 업무하고, 그 기술 정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외국과 그 다음에 주로 북한이 해당되겠죠. 북한에 대한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보안 업무는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구는 국가정보원이 있다 치자. 그러면은 국방부에는 뭐냐? 국방부에도 정보기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정보기구와 부문정보기구로 나누는데, 국가정보기구는 우리나라는 그 국가정보원 하나가 있고, 그걸 또 누가 통제한다? 대통령 직속이라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다. 그러면 국방부에도 뭐가? 정보본부라는 게 있어요. 국방부 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 작전사령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우리가 부대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아예 하나의 통합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보기구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버 업무는 수행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부서가.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 장관 밑에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작전사령부 최초에 생길 때 이 국방정보본부 밑에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교재에 보면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가정보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정보본부 밑에는 누가 있나? 정보사령부와 777 사령부가 있다. 두 가지 사령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국방정보본부가 국방부가 부잖아요. 우리 행정부처잖아. 그리고 정보본부나 다른 부서들이 전부 다 그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부문정보기구라 한다. 그 다음에 또 각 부대, 이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국방정보본부도 있고, 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따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 일반 군무원들하고 같이 선발 안 하고,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 774사령부, 그 다음에 육해 공군, 각 그 정보부에 또 해병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시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보본부는 서울에 있을 것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뭐 과천, 그 다음에 안양, 뭐 다 있죠. 이렇게 성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할 장소는 다 분산이 되고, 그리고 육군에 가시는 분들 여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나 777 사령부 여기 각 군에 가시는 분들은 또 전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알고 하시는 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원에서는 과연 연간 학습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하는가? 그 중에서도 우리 국가정보학은 요거는 다른 과목하고 뭐 통일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수년간 이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학 때문에 불합격했다. 저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걸 또 국가정보학 때문에 불합격했다? 아니다.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어떤 한 과목 때문에 전반적으로 응시자들이 다 많이 탈락을 했어요. 왜? 40점을 못 받아가지고 어떤 한 과목에. 근데 국가정보학 그런 일 없습니다. 국가정보학, 저한테 국가정보학 배워가지고 40점 밑에 받았다. 그건 진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런 점수 안 나옵니다. 왜? 기초이론, 기본이론, 교재 문제풀이, 심화학습, 단원별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도대체가 몇 번을 하는 겁니까? 5번 내지 6번을 제가 훑어줍니다. 그냥 책을 다 외우게 만들어줘요, 아예. 그런데 뭘 떨어져? 왜 떨어져? 왜 점수를 못 받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혼을 좀 많이 내는 편이죠. Q&A를 통해서도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또 저한테 혼납니다. 저는 뭐냐? 왜? 좀 세죠? 빨간 명찰의 사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정보학 때문에 불합격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 기본도 배우고 두 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교재 문제풀이도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하고 내하고 같이 하는 건 틀려요. 그건 또 틀리기 때문에 직접 제가 같이 다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문제집도 있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도 하고. 자, 왜 그러면은 이 국가정보학을 강사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는 없어. 간단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교재가 2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이야. 여러분들 다 20권 이상 사가지고 공부하실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쫙 뿌려준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 15개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가지 이 전부가 그럼 20가지의 교재가 다 있는데 다 똑같았냐 그야. 내용이 같냐고. 틀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잡아준다? 내가 잡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강사랑 함께 공부하면은 한 권으로 이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또 나를 못 믿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서 책을 하나 사온단 말이야. 사가지고 보고 아니 교수님 이건 이렇게 나왔는데 왜 교수님은 이 방법으로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알려준다. 그러면은 속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이 교재가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이 도입을 해서 만든 교재가 아니고 대부분이 미국의 그 영문 교재를 번역해서 또 우리 거화시켰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교재가 차이 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교재들은 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각자가 참고한 서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이 하클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하이클래스니까 줄여갖고 하클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단톡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클이 누구니 김응수가 어떠니 누구가 또 어디가 어떠니 하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클에서 공부했냐? 누가 하는지 안다. 엄청나게 군에서도 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강의들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배웠다.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질문하고 답변을 한다. 많은 질문을 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걸 내가 용납을 못해. 확실히 이해하고 가라. 그 다음에 다양한 교재를 내가 한꺼번에 해주죠. 그 다음에 또 5번이나 반복. 말은 5번인데 또 나중에 제가 마지막 최종의 집중 문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해요. 6번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 교재 문제, 또 문제집, 요약 문제, 또 이렇게 문제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음껏 문제를 풀도록 해준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정보 직렬을 선택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특히 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국가정보학 때문에 합격했다 소리는 들어도 떨어졌다 소리는 절대로 안 듣도록 한다. 제가 오히려 혼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우리 하컬에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